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6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이해진, 손정의 2차 동맹 AI 회사 만든다.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네이버가 AI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소프트뱅크는 자본과 전 세계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한일 합작 AI 전문 회사인 셈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AI를 개발하는 클로바 사내 독립기업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언제 또 막힐지 모르니 은행 창구 대출문의 폭주. 전세 계약 만료가 2달도 안 남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을까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는 14일 정부 발표에 실수요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하루가 지난 15일 시중은행 창구는 문을 열자마자 언제 대출이 다시 중단될지 몰라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상관없이 250명, 단 미접종자 49명까지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일상회복 지원과 방역 긴장감 유지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향후 2주간 확진자 추이와 백신 접종률 등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로 결혼식 모임 인원이 대폭 확대됐으며 종교시설 이용 제한도 완화됐다. 수도권 독서실, 영화관 밤 12시,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 노래방, PC방도 최대 8명 가능, 종교시설 참여 99명 상한 풀어, 숙박시설 객실 제한 전면 해제, 비수도권 사적 모임 10명까지 접종할 요자 6명 있어야 가능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세계 1% 과학자, 한국에 46명, 노벨상, 실망하긴 이르다. 올해도 한국은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했지만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한 것이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하긴 너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학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이미 세계 상위 1%의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수십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초과학에 뛰어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꾸준히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15일 그동안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한국의 기초과학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술 개발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우리는 왜 노벨상을 못하느냐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늑장 압수수색 논란, 시 계획 정황 밝힐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17일 만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공공의적, 미 빅테크, 백악관 이어 의회도 철퇴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들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대해진 아마존,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밤시장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사업에 손대는 5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고, 이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상원도 가세해 이익 공룡들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갑질 등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넉 달째 경제 불확실성 언급한 정부 소비 쿠폰 발급 만지작. 정부가 4개월 연속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우려감을 내비쳤다. 전 세계 공급망 붕괴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며 이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성장 전망이 줄줄이 낮아진 가운데 한국 경제도 올해 4%대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위드 코로나 기저의 발맞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부양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날 여권 기재부 1차관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 쿠폰 등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정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영화, 철도, 버스 쿠폰 등 400억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려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중단한 바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한숨 돌렸지만 추가 반등은 글쎄 14일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3차선을 회복했지만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등 악재가 여전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은행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크게 오르자 국내 주식시장 역시 힘을 받은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3차선 탈환을 반전 모멘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학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상승 흐름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낸 게 주된 요인이라며 유가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등 근원적 악재가 남아있는 만큼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지난해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을 때 저항이 없었고 올해 다시 내려올 때도 저항이 없었다며 물론 3천이란 숫자가 투자자 심리에 영향은 주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다들 궁금해하는 그것,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의 미래 이 책은 비트코인 투자의 두려움을 정확히 바라보며 시작된다. 중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차이나를 경영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행동을 10여 년째 근거리에서 바라봤다. 저자는 비트코인 투자자를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주저하는 유형, 사기로 마음먹었어도 너무 적게 사는 유형, 조금만 오르면 금세 팔아버리는 유형, 가격이 폭락하면 겁에 질려 전부 매도하는 유형, 비트코인 채굴에 처음 나섰던 투자자 대부분은 내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려움은 가상화폐를 매각하게 만드는 가장 거대한 동인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달랐다. 중앙정부의 칼날이 자산의 정맥을 짓누르는 막대한 공포감에도 매각 대신 보유를 택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자는 단기 급등락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을 보면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두려움에 안에 갇히지 않고 바깥에서 조망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우린 깐부잖아. 헬로윈 접수한 오징어 게임. 매년 10월 31일인 헬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헬로윈은 어느새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됐고 국내에서도 헬로윈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헬로윈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한 일상에 색다른 재미를 얻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헬로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서양의 아이들이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한 채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호박바구니에 받는 모습일 것이다. 이때 아이들이 외치는 트릭 오어 트릿이라는 말은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세시대 특별한 날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아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에서 기원한 놀이다. 올해 헬로윈은 전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기록한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열풍에 힘입어 이와 연관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1일 이커머스 전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이템 스카우트의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딱, 11번가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수는 최근 3주 새 33배나 급증했다. 올해 헬로윈 코스튬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복장은 단연 오징어 게임의 제육복이다.
최근 네이버 쇼핑이 인기도와 적합도, 신뢰도 등을 반영해 점수화한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상품도 오징어 게임 헬로윈 의상이다. 헬로윈 가면도 진행 요원 가면이 1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 상품 중 70%가 오징어 게임 관련 제품이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5, 4, 3, 2, 1, 고 여행하는 인류. 이젠 우주 대항해 시대. 세계 모든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다. 지금의 이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인류의 우주 탐험을 다룬 영화 스타트rek에서 제임스 커크 선장 역을 맡았던 할리우드 배우 윌리엄 샤트너는 지난 13일 9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10여 분간의 실제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비로소 진짜 우주인이 된 샤트너는 감정에 복받친 눈물을 흘리며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샤트너는 이날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청으로 베이조스가 설립한 미국 우주개발회사인 블루오리진의 관광용 제사용 로켓 뉴 셰퍼드에 무료로 탑승해 우주로 향했다. 이로써 만 90세의 샤트너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KBS 수식료 인상안. 내달 국회에서 결론 낸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식료 인상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KBS 인상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는 연간 15,600원 늘게 된다. 현재 인상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여야 모두 곱지 않다. 실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이 계속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 달에 9,500원을 받지만 국민이 거부하지 않는다며 수신료는 4분의 1인데도 짓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받는 EBS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강의 등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조수미. 카이스트에서 메타버스 공연. 가르친다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 교수로 임용돼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교육에 나선다. 15일 카이스트는 조수미 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 교수로 임용하고 조수미 공연예술연구센터를 문화기술대학원 내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조수미 교수는 14일 오후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비대면 임명장 수여식에서 영상 연결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의 초빙석학 교수로 학생들을 만나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연구 과정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 토큰 등 미래 공연 산업 플랫폼과 저작권 연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바타, 홀로그램, 혼합 현실 등 가상현 주제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영상기술 및 사운드와의 통합, 기술, 가상현 주제와 인간 연주자의 소통을 위한 인터랙션,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에도 협업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6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